자, 전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실정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경제난에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자산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는데 이 최대의 불황에서 돈은 부동산 투기로만 몰리며 이제 서울뿐 아니라 광명, 의왕 이런 서울 주변 도시도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게 예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무너져 가고, 자, 있는 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대한민국의 현실이 35%가 1년 내에 문 닫는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5년 버티는 기업은 10곳 중에 3곳뿐이다. 도소매 숙박은 1년 새 70만 곳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이 생기면 서너 곳은 1년 안에 폐업을 하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1년 안에 69만 8천 개가 소멸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 접겠다고 폭주하는 폐업 신청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기 불황 직격탄이 어마어마해서 정부가 철거비 지원하는 건수가 5배나 늘어나고 그래서 철거비 지원 예산이 350억이 있었는데 이게 10월 달에 전부 조기 소진됐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점포 철거비 지원이 3,556건이라는 거예요. 망했는데 무슨 철거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냥 망하면 털어버리고 가면 그만이죠.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업 정리도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정부 컨설팅을 받은 사업 정리, 즉 폐업 수혜자가 7,150명으로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 중에 재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올해 8,432명으로 작년보다 2배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재취업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재취업한 사람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하던 사업을 철거해 주기도, 그 집주인은 다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겠죠. 그것도 버거워서 돈 없어서 폐업도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폐업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4년 새 14배가 늘어서 올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기는 좋지 않아 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임금은 오르고 근로시간도 줄어서 외식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경쟁은 늘어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식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망해 간다라는 겁니다. 신생 기업들도요, 뭔 아이디어나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10곳 중 9은 나홀로 창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해외 투자가 5년 새 14조쯤 늘고 국내 투자는 13조 5천억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13조 5천억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만큼 국내 투자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될 가망이 없다. 해외에서 도전하겠다고. 용인에는 100년 기업인 경방이 지금 공장을 통째로 뜯어서 용인에서 베트남으로 간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100% 면제인 베트남에 가서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노동법 개정을 해서 글로 가겠다고 지금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조업 중에서 국내에 남아있을 기업이 몇 개가 있겠느냐. 정말로 제가 스포 15조에서 해외에 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이 토지나 또
노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1인 가구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3, 40대 중에 2, 3, 40대 중에 혼자 가구원인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인 가족 제도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36%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 여가 등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50년 이내에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는 사례가 될 거다.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이 이제 그 이상 되는 자기 배우자나 또 90대 자기 노모, 노부를 모시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할 거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가 한국에요. 585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29.3%, 3분의 1이 1인 가구인데요. 100만 원 이하가 11.3 소득이, 100에서 200만 원이 24.6이고 중간 소득이 얼마냐 물으니 17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주거 거주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버리고 이제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입을 닫았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올랐다. 그래서 서울에 이어 이제 수도권으로 번져가고 있다. 폭등이. 광명 어항 아파트도 10억대짜리고. 그래서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요. 마포에 27평짜리 아파트가 18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가 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새 아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집이 계속 오른다. 그래 보고 나중에 집 못 산다 생각하고 신혼부부 44%가 억대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을 소유했는데 결혼한 지 5년 되는 합산 소득으로는 5,500만 원 되는데 빚이 1억 이상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가 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억대 이상 빚이 있으면 그러면 그 빚이 갚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중에 절반쯤이 지금 애를 안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래서 물건은 없고 가격만 급등하는데 젊은 층에서 이상하게 대출을 지금 은행에서 잘 안 해주고 억제하고 있는데도 주택 구매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41%인데 최근에는 30대들이 추격 매수에 나선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파트가 10억이 싼 건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상 되는 아파트를 30대가 산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산다? 개가 웃을 소리지요. 자, 전부 부모가 사주는 거 아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자, 무리수를 두고 막 투기 수요로 사들인 사람이 실제로 투기 수요가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벌어서 갚을 수 없는데 은행에 빚을 몇 억씩 안으면서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가지고 금방 파는 폭탄 돌리기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급등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 불안하니까 사서 팔고 하는 행태로 폭탄 돌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가요, 존재하는 이유가 적어도 경제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또 주거는 국민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일정하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 정권이 그야말로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없이 나라를 갖다가 거의 경제 실정으로, 차라리 문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이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 대가는 밑에, 그러니까 1분위 최저소득층부터 근로소득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데서 나타나고, 차상위 그러니까 20에서 40% 계층까지도 2분위도 그걸 겪고 있어요. 그런데 1분위한테는 정부가 대주는 돈으로 그들 소득이 늘어났다고, 일어나지 않고 정부 돈 받아서 늘어났다고 하며 그들의 소득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뭘 잘 사는 나라라서요, 국민들을 이렇게 다 미겨 살려서 국가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서 이제 폐업하고 마무리할 돈도 없이 쫄딱 망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속출하고, 그리고 창업을 했다가 기업을 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큰 기업도 해로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불황의 와중에서 부동산으로 다 환장해서 부동산이 무슨 노름판이 됐습니다. 자, 이러는데 지지율이 49%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경제 실정이나 부동산 폭등이 누구 책임인지 그 책임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썩어버린 겁니까? 경제를 하면서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거의 경제가 없다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수행 지지율이 49%다. 이거는요, 나라 전체를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만들어서, 자, 공무원 월급이 뭐 39조라고 어제 그랬죠. 자, 복지 비용이 뭡니까? 180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512조 쪽이에요. 공무원 월급, 복지 비용 이런 걸 가지고 다 뭘 합니까? 자기 지지 기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스가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대표적인 네포티즘, 영고주의의 피해자네요. 자, 중도 좌파 우파가 교대로 집권하면서 집권할 때마다 공무원을 늘리세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이권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가 섬이 많고 섬이 관광지니까 배를 타는 거는 뭐 해양경찰이, 해군이, 무슨 뭐 그리스가 축구 좋아하고 잘하니까 축구 보는 비용은 또 군대가,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나라의 이권을 다 차지해 버려서 국가 전체가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따른 이해관계 집단으로 이렇게 엮여 버리면서 나라가 쫄딱 망했고 재기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올리브나 치즈 이런 거 말고 생산되는 게 별로 없어요. 수천 년 된 관광자원 쇠락한 거 말고. 그럼 그리스 망인 거죠. 그래서 땅 팔고 섬 팔고 다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섬들, 아름다운 섬들을, 에게해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있죠. 자,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이 49% 지지율, 거품이 있다 해도요, 저렇게 받는 것은 다 뭐겠습니까? 자, 호남은 문이 적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으로 호남 분들이요,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자신들은 광주 사태로 민주주의를 갖다가 확립한, 예? 그런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런 맹목적인 지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쳤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규정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민노총에다가 정교조에다가, 민노총이 지금 100만이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돈 나눠주는 뭐 60대 이상 노인분들도 요즘 정부 지지한다면서요. 거기에 이번에 보육비가 수십조 아닙니까? 그거 받는 30, 40대 여자들 다 정부 지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종북 좌파 단체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문 지지가
기본적으로 30한 5% 안팎은 나오는 거죠. 나라는 거들라도 3분의 1은 문 지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방법이 있겠어요? 보수 진영은 한국당 하는 꼬라지가 는덜머리가 나서 저것들은 정당이 아니라 마치 수국 기득권의 앞잡이 비슷하고 그러다가 뭐 옛날 사람 뭐 살려야 된다 소리 하는 집단이나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곳곳에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부가가치세를 실현해서 경제가 나빠졌지요. 그리고 오일 쇼크로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부마 사태가 생기고 길거리 시위가 만연하고 그 속에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 전두환은 정권을 갖다가 경제적으로는 삼저호황에 덕을 엄청 봤지요. 전두환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는 제일 살기 좋았던 발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곳곳에서 엄청나게 났지요. 묵고 살만해지니까 머리가 다 깨이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중산층이 형성되고요. 대학교에 많이 가고 하니까 자, 지금은 뭡니까? 자칭 중산층도 제일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경제난에 왜 정권을 지지하고 이런 부동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폭등에 왜 지지합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고 그러니까 말로만 부동산 폭등을 뭐라는 척하지 다 뒤로는 좋아하고 그리고 지방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부동산 가격, 지방 부동산 가격은 행편없고 그러다 보니 지금 부동산 폭등이 남일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경제난에 대해서 이 원인과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라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연결 짓는 일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뭐 조중동이 허구한 날 그런 걸 갖다가 보도를 해도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 먹혀들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해서 그야말로 폭탄을 맞을 때 그때 이 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제 문재인 탓을 하기 시작할 거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사가요. 돌이킬 수 없을 때야만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